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지난번 유튜브를 통해서 4월 15일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을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앞으로는 실수요자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총선 압승 이후에 정부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되어버렸죠. 투자자는 더욱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법인 규제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기사라든지 특히 이제 법인 규제에 관련된 기사가 급증한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시작했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투자자는 보통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다주택자가 됐고, 또 다주택자가 되다 보니까 정부는 이들을 향해서 양도세를 늘리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주택자들은 규제 지역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비조정 지역 이런 쪽으로 관심을 보였고, 정부는 또다시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의외로 법인을 설립하고 또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정부 역시 이번에 법인 규제를 더욱더 세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책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의 입지는 분명히 축소된 것 같고 투자의 어려움은 더욱더 심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힘들어졌으니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벌어졌던 규제 강화 확대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힘든 시장이 될 거다, 그리고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그 본질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앞으로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들 계시겠지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늘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나눠서 하나씩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 그러니까 공급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청약시장이 지금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공급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재 분양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일 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재건축 같은 경우도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물량이 줄어들고, 더더구나 서울에는 이런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지을 땅이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인 거고요. 수도권 역시도 그동안 계속 늘어나다가 2018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단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한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는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그 측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땐 당연히 상승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부분도 지금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입주를 하게 되면 3년 후 정도 입주를 하게 되니까 202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2021, 22, 23 이때까지는 분명히 물량이 부족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렇다면은 상승 요인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3기 신도시 물량이 터지는 2023년 이후가 물량이 과다하게 나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락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하락 요인, 공급 측면에서 보는 하락 요인은 2023년 이후를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3기 신도시가 바로 지금 착공한다는 그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또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 부분을 좀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투자자라든지 다주택자, 입지가 지금 굉장히 축소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죠. 수요는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투자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들은 투자 수요일 뿐, 투자 수요를 제외한 나머지 수요, 이걸 실수요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실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적은 수요 아니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 얘기하지만, 만약 반대로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엄청 커지게 되면 하락 요인보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반대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많이 사면 오르게 될 거고요. 이들이 사지 않으면 오르지 않게 되겠죠. 또는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부터는 투자자들은 제약이 걸려 있으니 투자자들을 제외한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앞으로 닥칠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투자자 입장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닌지, 사실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전부 투자자들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보통 우리는 규제를 강화하고 구매 수요가 위축되면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알고 있고 당연히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구매 수요도 있겠지만 반대로 거주 수요도 있기 마련입니다. 구매를 하지 않고 존재하는 수요라고 하면 우리들은 흔히 전세 수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공급이 감소하는데 구매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전세 수요는 반대로 느는 게 아니냐. 전세 수요가 는다고 하면 전세 가격의 상승이 분명히 올 텐데 구매 수요가 떨어지니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도는 좀 얘기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진짜 떨어질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규제 강화가 투자의 위축을 가지고 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겠지만 결국에는요,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커진다면 오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 바로 이제부터는 투자자의 관점보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어떤지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갱신 청구권,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좋은 내용이죠. 하지만 실행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제 실행 시점, 언제 할 거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분명히 서로 협의도 해야 될 거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얘기도 진행돼야 될 거고, 그랬을 때 정확히 언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면 앞으로 4년 동안 전세를 무조건 줘야 된다면 이번에 전세를 줄 때 어떻게 할 거냐, 전세 가격을 4년 동안 올리지 못한다, 별로 올리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 그 4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부분은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겠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과연 실수요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또는 어떤 리스크를 갖게 될까요?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른다 라고 하게 되면 이들은 분명히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급이 부족한데 전세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됐을 때 분명히 이분들은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 낮은 곳을 향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동안 핵심 지역에 있는 전세 가격도 분명히 조금씩은 올랐을 겁니다. 반대로
주변 지역이나 외곽 지역도 분명히 올랐겠죠.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기존에 내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전세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결국 전세 가격을 올려주거나 또는 외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가 비율이 높은 곳은 그나마 출퇴근이 가장 편리한 곳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전세를 살려고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 곳에서 차라리 집을 사는 게 속 편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10년대 초반부터 한 14년도, 15년도까지 많은 분들이 전세를 살다가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다시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분들이 다시 한번 집을 사려고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더더구나 실수요자는 투자자들과 달리 몸이 자유롭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적도 없어서 세금 많이 낼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받는 상황도 다주택자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고요. 즉, 이분들이 집을 사는 데는 상당히 자유롭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런 곳을 향하는 실수요자들의 구매 수요의 증가는요, 다시 한번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있게 되고요. 또 투자자들 역시 일부는 팔려고 들겠지만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급매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 하방 경직성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규제의 강화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게, 투자를 못함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보이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몸이 가벼운 실수요자 또는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투자처로 삼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예전에도 바로 이 상황 때문에 후반부에 외곽 지역의 갭매우 기장이 나타났던 것들이 전세 가격 상승에 의해서 나타났던 거고요. 그리고 그 주체는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더욱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아까도 몇 가지 언급을 했지만 전월세 상한제나 갱신청구권이 언제 시행될지, 어떻게 시행될지, 또는 3기 신도시가 언제 어떻게 분양을 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무조건 이렇게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규제 강화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무조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또 다른 틈새 시장, 또 다른 지역에서의 기회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냉정하게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투자자의 움직임보다는 실수요자의 움직임을 보다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장이 되었고, 그리고 만약 전세 가격 상승이 됐을 때 앞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고 어떻게 판단할지를 먼저 캐치를 할 수 있다면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실수요자분이나 좋은 주택을 구입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15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있어서 제가 왜 실수요자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보완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투자 또는 주택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